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간밤 비트코인 오름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화로 6,300만 원을 돌파하면서 21개월 만에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라는 외신 기사들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보다 깊은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또 한 번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었고요. 일단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2.2%, 1.4%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 랠리 이틀 연속 이어져가는 모습들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소폭의 조정세를 겪긴 했지만 여전히 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기업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중요한 CPI 지표와 PPI 지표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연준의 다음 스텝에 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월가의 의견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와 골드는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주의 상승이 있었지만 비교적 달러와 골드는 보합권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흐름들 체크해 보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47,000달러 선을 돌파했었던 간밤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잠든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이라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시장에 희망론들이 좀 가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살짝의 조정세를 보여주면서 46,800달러 선에 돌파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 넘는 급등세 간밤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2,3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솔라나 어제 이 시간에는 80달러 선이었는데요. 어느덧 9%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97달러 선으로 올라섰고요. 자, 리플 코인도 소폭 오름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역시도 무려 6%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현재 74를 나타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너무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또 기사를 말씀드리자면 GBTC의 일일 거래량도 5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ETF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방금 전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 시장에 가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매매 전략들은 어떠셨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매매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오늘도 오즈파트너스의 퍼스 대표님 모셔보고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또 간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저도 이게 이래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고민이 밤을 새우고 여기를 올까, 네, 조금이라도 잘까. 저희가 너무 네.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조금 자서, 네. 네. 그래도 오늘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할 얘기가 결국에는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죠? 네. 그거랑 그거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부터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내일이 기한이에요. 네, 근데 미국 시간은 맞아. 조금 더 늦어서 아마 뭐 내일 새벽에라도 이제 발표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올해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거의 100%로 봅니다. 올해. 네, 그래서 하지만 내일일지는 아직 네. 그래서 98, 99%의 확률로 일단 올 안에는 되는데 거의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3월 안에는 될 가능성이 한 그래도 80%는 넘지 않나 보고 있고 원래는 1월에 승인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승인해줄 건 미리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한까지 지금 끌고 온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제 반려할 때 조금 뭐 미리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고 뭐 기한을 채운 경우도 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지만 근데 저라면 조금 그래도 한 일주일이라도 미리 해줬을 것 같은데 그쵸, 너무 네. 기한까지 끌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불안할 뿐. 네, 그래서 저는 한 뭐 굳이 뭐 승인되든 승인되지 않든 어쨌든 3월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승인이 거절돼요. 그러면 급락을 하겠죠. 네. 근데 그냥 금방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승인 거절이 됐지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낮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다만 좀 미뤄진 것일 그쵸, 뿐. 그쵸. 그리고 시간이 걸릴 네, 뿐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승인 거절하면 아크인베스트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현물 ETF 승인 거절하면 왜 승인 거절을 했는지에 대해서 SEC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유가 약간 이런 식이거나 뭐 이거 조금만 수정해서 내면 돼. 그러겠죠. SEC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오. 그래서 만약에 현물 ETF 승인 거절로 인해서 하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팔아야 되나? 사야죠. 네, 더. 떨어지면 사는 거는 네. 뭐 괜찮은 전략일 수 네. 있겠으나 음. 좀 요번에 승인 거절됐다고 해서 굳이 아래에서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물 ETF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네.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것만 요번 내일이 이제 마감 기한이고 네. 나머지는 다 3월 15일 정도가 마감 기한이에요. 그래서 아크인베스트를 거절하고 나머지는 3월 15일로 미루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근데 전에도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번에 아크인베스트의 승인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블랙록이 참전했다. 요거랑 그다음에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이 SEC한테 소송을 걸었었어요. 뭐냐면 맞아요. 네. 네가 현물 ETF를 거절한 이유가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이유로는 어쨌든 승인 거절하지 못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아크인베스트 거를 거절시키려면 그러면 다른 이유를 대야 되거든요. 근데 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면 이미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더 그럴싸한 이유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크인베스트 요 마감 기한을 맞춰서 승인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던 건데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끈 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러게요. 네.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예. 내일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일인데 네.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신경 쓰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네.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원래 사실 게리 겐슬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승인시켜주는 게 맞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근데 게리 겐슬러가 정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이고. 네. 네, 그냥 이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진짜 초강대국의 국가기관 정말 중요한 국가기관의 수장인데 그런 행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냥 거래소들 삥 뜯어가지고 나 세금 더 뜯어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너무 짜증 나거든요. 해서 게리 겐슬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 전 이번에 무조건 승인할 거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승인되든 승인되지 않든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매매 전략을 생각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앞으로 쭉 드릴 건데 그냥 복잡할 수도 있는데 심플하게만 생각하면 떨어지면 산다의 관점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장이니까. 네, 하락장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면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두세 달 안에 그 가격 옵니다. 네, 해서 매매를 잘 하면야 좋겠죠. 저점을 잡으면야 좋겠지만 저도 못하는 거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점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저점 잡느냐? 잘 못 잡아요.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못하는데 저점 잡으세요라고 말하면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사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안 떨어지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네,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맨날 보여드렸던 거. 네. 네, 그게 이제 1월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날짜 기준이어가지고 일본 기준으로 업데이트되는 거라 이게 이제 기말 자산이 한 1,750만 원 요 정도일 때
그 따진 건데, 그러니까 1월 1일 대비해서는 별로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9시 땡 했을 때 체크했을 때는 지금 한 1,810만 원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으로 가만히 있으면 저 요번 달에 매매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근데 차트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러한 하락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어제도 알트코인의 하락이 꽤 컸어요. 맞아요. 근데 네. 제일 이런 상황에서 제일 뼈 아픈 건 뭐냐면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거예요. 아 손절하는 거요? 네, 떨어졌을 때 파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이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밤에 올라온 거 빼고는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뭘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포트폴리오를 저랑 비슷한 비중으로 비트코인 위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이제 따라오셨고, 그리고 1월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수익이에요. 근데 수익이세요? 한번. 네. 이게 알트코인들 갑자기 급등하는 거 따라 타고 떨어지니까 옮기고 이러면은 진짜 한 일주일 사이에 반토막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장까지, 그러니까 정말 큰 불장까지, 정말 큰 상승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앞으로 반감기도 있으니까 그 전에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바꾸시고, 네, 제발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 이런 말 해봐야 저한테 좋을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지만 저한테 좋을 건 없어요. 아니 아까도 저한테 투자를 재미로 하는 게 문제라고 혼내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사실 듣기 싫죠. 저도 듣기 싫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가 목적은 돈을 보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 본인이 부합하고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포트폴리오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제 기준으로 캡처를 한 건데 지금 더 올랐죠. 1,810만 원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률도 82%에서 지금 90%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잘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비중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합친 것보다 비트코인 비중이 더 커요. 네, 현금을 제외하면 거의 비트코인 비중이 거의 절반이에요. 코인 중에. 그렇네요. 네, 해서 그 요번에 솔라나가 많이 올랐고 지금 이게 한 316% 수익률을 찍히고 있는데 많이 올라갈 때 400%까지 찍혔었거든요. 근데 그 이게 제가 이제 12월 28일 날 솔라나를 조금 팔고 그걸로 이더리움을 샀어요. 네, 어쨌든 좋네요. 좋은 선택이었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솔라나가 그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으면 솔라나 몰빵했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네,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적절한 비중을,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많이 올랐으면 솔라나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솔라나를 조금 팔고 왜 이더리움을 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솔라나 판 금액의 절반은 이더리움을 사고 절반 남겨놨어요. 해서 현금 비중도 지금 22%인데 좋네요. 네. 근데 금액 자체는 39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90만 원이에요. 맞아. 그러면 그걸로 생각하면 사실 현금도 꽤 있는 겁니다. 꽤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이 뭐 투자를 곧잘 해서 다른 코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낮지만 처음 시작했던 금액을 생각하면 40% 네. 비중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딱 요거를 지키려고 해요.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지 지금 알기 어렵거든요.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테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올라가면 요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갈 거예요. 그냥 추가적으로 뭐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만 뭐 엄청나게 뭐 현금이 막 0이 될 때까지 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지면 요 현금 가지고 살 거예요. 살 거고. 네. 그리고 떨어질 걸 예측해서 판다? 이거는 저는 극도로 자제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안 팔 거예요. 왜냐하면 요 V자로 반등할 여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 12월 28일 날 이 방송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스택스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스택스 이미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시간 나면 분석해 드릴 텐데 그 스택스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수익률이 한 100% 넘게 찍히는데
그래도 전체 비중의 1.2%입니다. 아, 그러니까 잡코인은 이 정도 비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네. 야 뭐 저 시드가 저게 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 분명 돈이 계실 그게 거라. 다니만. 예, 댓글을 꼬박꼬박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0만 원으로 같이 따라하기 같이.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맞아요. 1,000만 원으로 네. 시작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해당 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저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맞아요. 제 원래 계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고 너 안 하는 거 아니야? 넌 비트 위주로 갖고 있으라고 하고 솔라나 그냥 몰빵하고 그런 뭐,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한 말 지키고 하고 있고 지금 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어렵다라는 거, 네,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비중이 저는 꽤 높다. 네, 요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중요한 또 자료입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사실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던 포트폴리오인데 사실 총평가 수익률이 7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연수익으로 70%를 가져가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안전한 매매 방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힌트를 주시면서 같이 꾸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코인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그 구성 안에서 총평가 수익률을 늘려가는 방식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제로 저희가 우리 계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거, 매매 원칙들 지키시는 거 이런 것들 퍼즈님 잘 따라하신다면 지금 시장에 투입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또 승리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코인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적은 비중으로 접근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한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비중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또 더 올랐기 때문에 1,800만 원이 넘어섰다라고 해요.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현금 비중도 심지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들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들도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즈님 저희가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시점에서. 네,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만 올라갈 가능성 꽤 높습니다. 그리고 현물 ETF가 거절됐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만 떨어질까요? 떨어지나요? 아니요, 안 떨어. 저는 다른 알트코인도 다 같이 떨어져요. 떨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제발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 곧 승인된다는 기대감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비트코인이랑 같이 올라갈 알트코인 뭐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을 만 올라가는 거죠. 네. 비트코인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제가 기간을 두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할만하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요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라인이 반감기고 그 전에 조정이 크게 있든 없든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다음번 이거 곧 올 반감기에 맞춰서 5달, 6달 정도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평단가 이쁘게 잡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가서 알트코인으로 바꿔도 늦지 않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본인의 수익률이 이 정도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웬만하면 한번 조금이라도 따라 해보세요, 진짜로. 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비트코인 분석을 일단 간단하게 해드리면 아마 목요일날 제가 나오면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거절됐든 승인됐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네요. 네. 세상에. 네, 확실하게 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잠을 못 주무시고 오시겠네요. 네.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녹색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올라서 요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기 한 32,000, 33,000 라인을 돌파하면은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48,000에서 5만인데 그게 여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 파동 카운팅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7만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데요? 7만 달러까지 해서 이제 7만 달러 정도면은 비트코인 정고점이거든요. 정고점이 한 6만 8천 달러인데 정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고점을 뚫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5만 달러 정도를 얘기했던 게 사실 요것 때문이에요. 1, 2, 3, 4, 5로 올라가면 36.8이 5만 이어서인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거 말고도 요런 가능성, 그래서 1, 2,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가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361.8짜리가 7만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요건 아마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확실히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정도 자리에서 이제 떨어지면,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받을지는 정말 알 수 없어요. 네, 해서 뭐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ABC로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ABC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지 조금 떨어질지도 몰라요. 해서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현금화를 하기보다는 떨어지면 있는 현금을 산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확실하다? 그러면 팔았죠. 그렇죠. 네, 팔고 아래 다시 사면 되죠. 그게 훨씬 좋은 건데, 지금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섣불리 현금화는 안 하고 아래 다시 사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뭐냐면, 하락장 마인드에서 상승장 마인드로 바꾸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진짜 힘듭니다. 하락장 마인드는 차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하향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면 팔고, 네,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고. 이게 맞는데, 상승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떨어지면 산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이 정말 극명한데, 이게 지금 이때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떨어지면 사면 되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때 하락하는 것도 뭐 중국이 코인을 금지시킨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슈로 무서운 하락시키고, 이슈들이었죠. 한 번 떨어질 때마다 30%, 40%씩 막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진짜 버텨가면서 아래에서만 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근데 결국에는 아래에서 떨어지면 아래에서 사거나, 저점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떨어졌을 때 산다거나, 그리고 물렸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결국에 돈을 벌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런 데서 팔아야죠. 고점 근처에서 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요 상승장 구간에서는 이제 물렸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떨어지면 사고, 이러한 매매 전략으로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그냥 이런 마인드만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뭐 그때가 제가 아마 여기 그래도 있겠죠. 어쨌든 불장의 끝에 갈 때쯤에, 그때쯤에 저랑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나올까? 언제 네. 탈출할까? 그때는 또 이미 상승장 마인드에 익숙해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떨어지면 이제 팔아야 되는 타임이 나오는데 안 팔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 또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장 끝났고 저점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점 안 깨집니다. 그래서 상승장 마인드로 좀 바꾸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는 그냥 계속 상승장 마인드 갖고 계세요. 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네, 희망적인데요. 근데 이제 25년에는 정말 머리가 진짜 터질 정도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요. 내년에는. 그죠?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매매 전략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매매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퍼즈님이 있어서 또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즈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디 가시지 못하게 제가 바지가락이라도 잘 붙들고 우리 퍼즈의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 7만 달러까지의 쉬지 않는 상승률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아쉬움이 남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나 또 어느 정도 하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매매 타점들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또 퍼즈님 개인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늘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세한 전략들은 또 퍼즈님과 계속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활활 타올랐던 시장인데요. 앞으로의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